승무패 42회차 현미경북석 1부 첫 번째 경기 가시와 레이솔 대 교토상가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북석 1부 1번부터 7번 경기는 전체 공개, 8번부터 14번 경기는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공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2등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실점이 3번째로 적고 공격 쪽에서는 주포 공격수 호소야 마오 선수가 최근에 A매치 포함해서 4경기 3골,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탄탄한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가시와 레이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토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나 공격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J리그에서 득점이 20경기 기준 30골을 넣으면서 3번째로 많은 득점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아 레이솔 다음으로 3등까지 치고 올라간 것이 바로 교토상가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이번 시즌 상당히 경기력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토상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측면 공격수 오쿠가와 선수가 리그 3경기 2골을 넣어주면서 측면 공격을 책임져주고 있고 J리그 5경기 기준으로 3승 1무 1패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교토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주전 미드필더 코키 선수와 타이키 선수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가시아 레이솔 쪽으로 투표율이 다소 몰려있지만 교토상가 사이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양팀의 맞대결이 최근에 3연속 무승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4연속 무승부는 조금은 힘들어 보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상대 전적 면에서는 가시아가 최근에 교토 상대로 2승 4무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첫 4월 맞대결 1대1 무승부가 나왔는데 당시의 스코어는 1대1이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홈팀 교토상가가 슈팅 숫자 17대 9, 기대 득점 1.86대 0.72로 교토상가의 경기 내용이 더 좋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교토상가도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보시는 것은 양팀의 득점 패턴인데 이 가시아 레이솔 같은 경우에는 측면 크로스에 의한 득점이 8골로 측면 공격이 상당히 강력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교토상가 같은 경우에는 측면 수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측면 크로스에 의한 실점이 1골로 J리그에서 가장 적은 측면 크로스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측면 크로스 득점 비중이 높은 가시아 레이솔 입장으로서는 이 교토상가의 측면 수비력이 조금은 껄끄러울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 교토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데 반대로 이 가시아 레이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딱 1골밖에 없습니다. J리그에서 가장 적은 세트피스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시와이기 때문에 교토상가의 세트피스 수비 약점을 공략함에 있어서도 가시와가 은근히 고전할 수 있는 경기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교토 같은 경우에는 측면 크로스 득점이 20%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교토 역시 측면 크로스 공격이 나쁘지 않은데 가시아 레이솔 같은 경우에는 측면 크로스에 의한 실점이 전체 23.53%로 측면 크로스 실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경기는 상성적으로 봤을 때 교토상가가 은근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토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 측면 크로스 수비가 상당히 좋은데 측면 크로스 득점이 많은 가시아 레이솔이고 반대로 교토상가가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데 이 가시아 레이솔은 세트피스 득점이 1골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교토상가도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번 경기 과감하게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가와사키 대 빗셀고베의 빅매치입니다.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인데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우선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J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습니다. 8번의 무승부를 캐면서 최다 무자비 1등을 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가와사키이고
양팀 4경기 기준으로 2승 2패 팽팽했기 때문에 이쯤에서 무승부 타이밍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패턴적으로도 가와사키가 이번 시즌 리그 3연승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부러질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J리그에서 득점이 2번째로 많고 실점은 5번째로 적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바탕으로 최근에 컵대회 포함해서 7경기 5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비셀고베 역시 컵대회 포함해서 6경기 5승 1패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는 점에서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측면 공격수 마르시뉴 선수가 최근에 리그 4경기 3골로 공격을 진두지휘하고 있고, 비셀고베 같은 경우에도 공격형 미들필더 미야시로 타이세이 선수가 리그 3경기 3골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 팀이 한 방을 보여주면서 1대1이나 2대2 정도의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1차전 맞대결 비셀고베가 이겼습니다. 비셀고베가 홈에서 2대1로 이겼는데 당시 경기 내용 자체는 양팀 모두 그렇게까지 좋지 못했습니다. 점유율은 거의 5대5였고 슈팅 숫자 역시 10대6, 기대 득점이 0.72대 0.4로 경기 내용 자체는 양팀 모두 그다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팽팽한 매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공격 상황에서 보시면 세트피스 득점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10골로 간접 세트피스 득점 10골, 그리고 직접 세트피스 득점 1골로 11골의 득점을 세트피스로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비셀고베 역시 세트피스 득점이 간접 세트피스 10골, 그리고 직접 세트피스 득점 1골을 더해서 11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와사키와 비셀고베가 J리그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올리는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세트피스 수비를 보시면 가와사키가 세트피스 실점이 3골, 그리고 비셀고베가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양팀 모두 세트피스 수비가 좋기 때문에 세트피스 공격력과 수비력이 좋은 점,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트피스 외에도 양팀의 장점이 있는데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측면 크로스에 의한 득점이 8골로 상당히 많은 팀이고, 반대로 비셀고베는 짧은 쇼패스 패턴에 의해서 9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세트피스 외에 가와사키는 측면 공격, 그리고 비셀고베는 짧은 패스 플레이가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와사키가 측면 크로스 패턴이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베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크로스 실점이 3골로 측면 수비도 나쁘지 않고, 반대로 비셀고베 같은 경우에는 쇼패스 득점이 9골로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와사키 역시 쇼패스 실점이 3골밖에 되지 않아서 양팀의 강점 상황에서 양팀의 수비력이 모두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의외로 저득점의 무승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양팀의 전력이나 패턴상의 유불리가 갈리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의 좋은 경기력을 고려해서 이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나고야 대 시미즈 경기입니다. 나고야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투폴 추천으로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고야가 시즌 초반에는 좋지 못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컵대회 포함해서 4경기 4승, 8경기 4승 3무 1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홈발을 세게 받는 것이 바로 나고야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홈에서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리그에서 홈에서 5승 2무 2패로 확실히 원정에서의 1승 3무 7패보다는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나고야이고, 무엇보다 시미즈 상대로 최근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도 시미즈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뒀고 10경기 기준으로 7승 2무 1패이기 때문에 이 나고야가 시미즈의 천적 면모가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용병 플레이메이커 마테우스 선수가 최근에 리그 8경기 침묵 중이기 때문에 이 마테우스 선수의 왼발까지 살아나 준다면 이 나고야가 중위권 이상으로 치고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시즌 초반에 실점을 워낙 많이 했던 나고야이기 때문에 J리그에서 실점이 2번째로 많은 이 수비적인 약점이 있지만 홈에서는 실점이 원정보다 10골이 줄어든다는 점 역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 2승 2무 1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순수 J리그 리그 경기 기준으로는 7경기에서 1승 2무 4패 1승밖에 없었기 때문에 J리그에서는 조금 주춤하고 있고, 이 주포 공격수 기타카와 호야 선수가 7경기 2골로 조금은 부진하기 때문에 이 시미즈 특유의 공격력이 조금은 약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J리그에서 득점이 4번째로 많은 것이 바로 시미즈이기 때문에 이 시미즈 역시 공격력을 살려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나고야와 마찬가지로 실점이 3번째로 많은 것이 바로 시미즈이기 때문에 시미즈 역시 수비 조직력보다는 공격력에 포커스를 맞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1차전 맞대결 나고야가 3대0 완승을 거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대0 스코어 치고는 경기 내용은 상당히 5대5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경기 내용 자체는 팽팽할 것으로 보이고 골 결정력에서 갈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나고야가 좀 더 유리해 보이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은 홈 어드밴티지 J리그 홈발 랭킹인데, 나고야가 홈발을 오카야마 다음으로 2번째로 많이 받는 팀이기 때문에 이 나고야가 홈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시미즈 역시 홈발을 5번째로 받는 팀이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원정에서는 조금은 경기력 기복이 있다는 점에서 나고야가 조금 더 우세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득점 패턴을 살펴드리면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 간접 세트피스 5골, 직접 세트피스 1골 더해서 세트피스로 득점 비중이 높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시미즈 역시 간접 세트피스 7골, 직접 세트피스 2골을 더해서 시미즈 역시 오히려 나고야보다도 세트피스 공격력이 강한 팀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만들어가는 플레이보다는 확실히 정지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공격력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수비 상황에서는 나고야가 세트피스 실점이 5골로 적지 않은 팀이고,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 비중이 무려 8골로 전체 실점 비중 중에서 30%를 세트피스로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서로의 세트피스에 의해서 실점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외에도 짧은 쇼패스 패턴에 의해서 득점을 6골이나 만들어내고 있어서 확실히 시미즈보다는 패스 플레이에 장점이 있는 나고야이고, 시미즈가 수비 상황에서 쇼패스 실점이 4골로 적지 않기 때문에 나고야의 세밀한 쇼패스 패턴 플레이가 통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외에 측면 크로스 득점이 5골, 전체 약 20%가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미즈 역시 측면 크로스 공격이 나쁘지 않은데, 나고야가 측면 크로스 실점이 7골로 전체 25%의 비중을 측면 크로스 실점에 의해서 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미즈의 측면 공격도 충분히 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승무 투포를 추천드리고, 나고야 특유의 홈발과 최근에 나고야가 경기력이 좋다는 점, 나고야가 최근에 시미즈 상대로 강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저는 나고야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강원 대 대구 K리그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원 같은 경우에는 직전 FC서울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이번 시즌에 K리그 1 홈 성적이 꼴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홈발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강원이고, 최근 리그 4경기에서 1무 3패에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K리그 1에서 대구보다도 득점력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강원이고, 득점이 가장 적은 팀이 바로 강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최근에 대구 상대로는 2경기 1무 1패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 전적 면에서도 최근에 대구 상대로 열세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김병수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했지만 3경기에서 2무 1패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직전 포항과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것은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대구 같은 경우에는 강원이 홈 성적 꼴찌라면
대구는 원정 성적이 꼴찌이기 때문에 대구 역시 원정에서 승리까지 노리기에는 어려운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에이스 공격수 세징야 선수가 여전히 부상 결장 중이고 이번 시즌 첫 맞대결 대구가 강원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에 이 대구의 세징야 선수가 1골 1도움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세징야 선수의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대구 역시 세징야의 공백이 느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이 강원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가장 적은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확실히 양팀 모두 약점이 극명하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1차전 맞대결 대구가 2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의 경기 내용은 거의 5대5였고 대구의 세징야 선수가 1골 1도움으로 차이점을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대구가 세징야 선수의 공백이 느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홈 성적이 전체 꼴등이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원정 성적이 꼴등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홈과 원정에서의 유불리가 비슷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팽팽한 무승부의 고미가 당기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4번 경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포항 대 제주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제주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제주라는 팀은 자신들이 조금 잘 나갈 때 혹은 자신들이 정배를 받았을 때는 직전 광주전처럼 통수를 치고 이렇게 포항같이 자신들보다 강팀 그리고 원정에서 은근히 고춧가루를 뿌리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제주가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제주 상대로 포항이 약했는데 1승 2무 2패 제주 상대로 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4월달 제주 원정에서는 0대2로 패배를 당했었던 포항이기 때문에 은근히 제주가 도깨비 면모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포항이 최근에 리그 2경기에서 1무 1패 주춤하고 있는데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공격수 이호재와 조르지 선수가 나란히 리그 2경기 무득점에 그치면서 확실히 공격 쪽에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포항이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3연승 5경기 3승 2무 무패를 달리다가 직전 광주와의 홈경기에서 0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당시 광주가 한 명이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대1 동점골을 넣지 못하면서 제주 특유의 빈공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잘한다 할 때 은근히 통수를 치고 못한다 할 때 강팀 상대로 은근히 고춧가루를 뿌리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제주 역시 용병 공격수 유리 조나탄 선수가 리그 4경기 한 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유리 선수가 결정력을 보여줘야지 제주가 포항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포항이 최근에 제주 상대로 은근히 약했고 이번 시즌 첫 맞대결 제주 홈에서 제주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당시 경기 내용을 보시면 슈팅 숫자 14대 15, 기대 득점 1.25대 1.32로 5대5의 매치였는데 제주가 의외로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회차에서도 천적 데이터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K리그와 J리그는 이상하게 천적 경기가 맞물리는 경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경기는 포항이 정배당을 받았고 포항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지만 이 제주가 은근히 고춧가루를 뿌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5번 경기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전북 대 FC 서울 이른바 전설 더비 빅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세와 경기력을 보면 전북 승리가 그려지는 매치이지만 이 전북이 이번 경기에 악재가 있습니다. 바로 에이스 공격수 전진우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전진우 선수 없이 이번 시즌 첫 리그 경기를 치른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전진우 선수의 공백이 느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전진우 선수 외에도 이승우 선수나 권창훈 선수 같이 클래스가 있는 공격 자원들이 메워줄 수 있지만 이 포엣 감독이 전진우 선수를 붙박이 선발로 기용을 하면서 확실히 전진우 선수가 이번 시즌 전북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공격 자원이기 때문에 이 전진우 선수의 공백이 느껴질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전북이 지금 리그 15경기 11승 4무 무패 직전 수원FC전에서도 3대2로 역전을 읽어내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갔는데 이쯤에서 한번 부러질 수도 있는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래도 전북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꼼파뇨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복귀전에서 특유의 뚝배기 헤딩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 전북이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전북 같은 경우에는 득점 1등, 실점도 가장 적기 때문에 K리그에서 가장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FC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최근에 원정에서 패하지 않는 흐름이 있는 데다가 이번 시즌 K리그에서 무승부가 8번으로 무승부가 가장 많다는 점, 득점은 두 번째로 적어서 공격력은 떨어지지만 실점 자체가 두 번째로 적기 때문에 이 전북 원정에서 은근히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FC 서울의 수비 조직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1차전 맞대결 전북이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서울 상대로는 10경기 5승 3무 1패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번 시즌에도 전북이 1대0 승리를 거뒀지만 당시에 FC 서울이 홈에서 점유율을 61%, 슈팅 숫자 24대 5로 경기 내용 자체는 FC 서울이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진우 선수가 빠지는 전북 원정에서 서울이 은근히 서력을 할 수 있는 흐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 1차전 맞대결에서 이 전북의 송범근 골키퍼가 선방 8개를 보여주면서 최고 평점을 기록했는데, 이 송범근 골키퍼의 선방이 없었더라면 FC 서울에게 덜미가 잡힐 수 있었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전북의 전지루 선수가 전북에서 빅찬스 메이킹 1등, 기회 창출 3등,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지루 선수가 빠지는 것은 은근히 전북에게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6번 경기는 승무패로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 7번 경기로 들어온 K리그2 안산 대 부천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로 가르면서 안산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산 쪽 이변까지 노려보는 이유는 안산이 최근에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리그 4경기 2승 2무 무패, 6경기 기준으로는 2승 3무 1패로 좋은 흐름이 있고, 무엇보다 안산이 리그 4경기에서 무득점 클린시트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탄한 수비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3백을 서고 있는 장민준, 조지훈, 김현태 조합이 안정적인 수비 조직력을 구축을 하면서 리그 4경기에서 무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안산이기 때문에 안산 특유의 탄탄한 3백 수비로 버티다가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부천을 상대로 딸깍 한 방을 보여주면서 은근히 고춧가루를 뿌릴 수도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팀 1차전 맞대결은 부천이 3대1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에 안산에서 후반전에 퇴장자가 나오면서 경기가 빠그러졌기 때문에 안산 입장으로서는 퇴장자만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에 충분히 해볼 만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산 같은 경우가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가 6번으로 K리그2에서 3번째로 많고, 오히려 부천은 클린시트가 3번밖에 되지 않아서 확실히 부천은 수비 쪽에서 불안감을 노출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부천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안산보다 훨씬 좋은데 안산 같은 경우에는 16경기 기준으로 11골, 득점이 두 번째로 적은 반면 부천 같은 경우에는 리그 16경기 26골로 득점이 세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확실히 안산보다는 압도적인 공격력이 있다는 점에서 부천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직전 이랜드 경기에서 바사니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면서 부천이 공격 쪽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토종 공격수 부천의 박창준 선수가 이랜드 상대로 2골 1도움 맹활약을 하면서 이랜드 상대로 의외로 승리를 거뒀던 부천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박창준 선수가 깜짝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 안산과의 1차전 맞대결에서도 이 박창준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부천이 안산 상대로 공격력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어 보이지만 안산의 리그 4경기 클린시트, 탄탄한 수비 조직력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서 이 경기는 안산 사이드 경기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흐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7번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한번 이월된 축구 승부패 42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 7경기는
멤버십 전용으로 현미경 분석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